여름 휴가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노동절 연휴에 소음 관련 민원들을 드론 감시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시작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오늘부터 남은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250만 명 이상을 보유했던 육아 관련 콘텐츠 유튜버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급증했습니다. 연방항공당국과 전미 자동차 클럽 등에 따르면 올해 노동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예약이 44%나 급등하고 국내 항공편과 호텔, 렌트카, 크루즈 등 예약도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하는 등 미국 내 장거리 여행 및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번 주말 동안 420만 대의 차량이 브릿지와 터널을 통과하고 230만여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일 기준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90센트, 뉴저지는 3달러 66센트, 커네티컷주는 3달러 80센트입니다. 노동절 연휴 동안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토요일은 화씨 80도, 일요일은 87도, 노동절 날인 월요일은 90도에 육박해 덥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이 노동절 연휴에 소음 관련 민원들을 드론 감시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부국장 카즈 도터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 연휴 동안 뉴욕시 311 전화로 접수되는 소음 관련 민원들의 상황 파악을 위해 드론을 이용해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거나 개인 자택 뒷마당에서 대규모 파티가 열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드론을 띄워서 상황을 파악할 계획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경이 드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경은 공공안전 및 응급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124번이나 이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 4번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시작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오늘부터 남은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1일부터 차용인들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기 시작한다고 공지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한 달 후인 10월 1일부터입니다. 현재로선 연방정부가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는 소득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전국 4천만 명 이상이 총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빚을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3년간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상황이 재개되면
차용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과 더불어 크레딧 카드 대금, 자동차 대출 규모가 크게 불어난 데다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대출 연체 규모는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구독자 250만 명 이상을 보유했던 육아 관련 콘텐츠 유튜버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일 AP통신은 유타주 출신 유명 여성 유튜버 루비 프랭키가 자녀를 감금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남매의 어머니인 프랭키는 유튜브 채널 8패신저스에서 육아 조언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한때 구독자 250만 명을 달성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채널은 유튜브에서 사라졌고 이후 가족 간 불화설 등이 돌기도 했습니다. 프랭키의 실체는 지난달 30일 오전 그의 12세 아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다른 주민에게 물과 음식을 달라며 구조 요청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이는 프랭키의 사업 파트너 조디 힐데브란트의 자택에 갇혀 있다 창문을 넘어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이웃은 아이의 손목과 발목에 강력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를 즉시 병원에 입원시켰고 검사 결과 아이는 밧줄로 묶인 탓에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고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앞서 프랭키는 지난해 힐데브란트와 함께 상담 관련 유튜브 채널 커넥션스를 만들어 운영해왔으며 힐데브란트의 자택에서는 프랭키의 10살 딸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도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새 회계년도 예상 편성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연방의회에 임시예산안 편성을 요청했으며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의장도 새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면서 일단 임시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 법정 시한 내 정식 예산 편성은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악관 예산국은 어제 2024 회계년도 예산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단기에 임시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카시 하원의장도 일단 임시 예산부터 편성하자는 데 동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은 연방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셧다운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규 예산은 물론 임시 예산도 난항을 겪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특히 일부 강경파는 만약 셧다운이 되더라도 정부 업무의 85%는 의무적으로 정상 운영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출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셧다운을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메카시 연방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위해서라도 임시 예산안이 필요하다며 강경파 설득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조지아주 법원의 피고인의 권리인 기소인부 절차를 포기하고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공식적인 기소인부 절차를 포기하고 무죄를 주장한다. 나는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석, 머그샷을 찍은 뒤 $20만 벌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오는 6일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포기함에 따라 곧바로 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기소까지 모두 4번 기소된 상황이며 앞서 3번의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인부 절차에 직접 출석했으나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굳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풀턴 카운티 검찰은 오는 10월 23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서류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22억 이상 부풀렸다고 판단한 반면 트럼프 측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소송 증언 녹취록에서 내 이름값이 최소 30억 달러에 달하며 나의 전체 브랜드 가치는 100억 달러에 달한다.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그 브랜드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 나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보유한 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팔게 되면 충격적인 숫자의 값이 매겨질 것이라며 마라라고 리조트 등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에 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자산 가운데 모나리자나 르누아르 작품 같은 것이 많다. 왜 누군가는 벽에 거는 그림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느냐? 이는 매우 상징적인 자산들이기 때문이며 나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아이비리그 입시에서 SAT 등을 제출하지 않은 합격생이 점점 늘고 있지만 아직도 절대 다수가 이 시험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펜실베니아대 교지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 다트머스를 제외한 7개 대학의 지난해 신입생 SAT 제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제출 학생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지난 2021년 79%가 SAT 성적을 제출했지만 2022년에는 70%로 감소했으며 컬럼비아 대학은 73%에서 68%로 코넬 대학은 61%에서 59%로 줄었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은 85%에서 83%로 예일대는 89%에서 88%로 프린스턴대는 91%에서 85%로 브라운대는 81%에서 80%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특히 하버드와 예일 등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탑 클래스인 대학들은 감소율이 적었던 반면 다른 대학은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아이비리그 중 4개 대학은 SAT 제출 비율이 80%를 넘는 등 대다수 지원생들이 SAT 성적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들 대학 지원자들은 가능한 한 이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7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3.3% 상승해 전월보다 소폭 올랐지만 물가 상승 진정세는 계속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1년 전보다 3.3% 상승했으며 지난 6월보다 0.2% 올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똑같았지만 1년 전 7월 대비 상승률이 6월 3.0%보다 0.3%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상품 가격은 1년 전보다 0.5% 하락했으며 특히 에너지 가격이 14.6% 큰 폭으로 내린 반면 서비스 가격은 5.2%, 식료품 가격은 3.2% 각각 올랐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4.2%, 6월보다 0.2% 각각 상승했고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역시 3.2%로 6월 3.0%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9%를 넘었던 지난해보다는 확실하게 낮아졌으며 3% 초반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고삐는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금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인 노동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를 인용,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17만 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자체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에서 17만 개 증가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지난 7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도 5월보다 18만 7천 개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1년간 월 평균 증가치 31만 2천 개보다 40%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8월 노동시장은 헐리우드 배우 및 작가의 파업, 대형 운송업체인 엘로의 파산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일자리가 3만 개에서 최대 4만 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앞서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7월 구인 규모가 880만 건으로 2년여 만에 최저로 줄어든 건 역시 노동시장이 다소 침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노동시장 과열 여부가 연준 금리 결정의 중요 요인인 만큼 노동시장이 더 이상 과열되지 않는다면 인플레 압박이 줄어들고 금리 인상 랠리를 종식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2일 오후 8시에 본 방송에서 특선 영화 럭키가 방송됩니다. 영화 럭키는 새콤달콤, 힘을 내요 미스터리, 남쪽으로 튀어 등을 제작한 이계벽 감독의 영화로 성공률 100%의 완벽 카리스마 킬러, 형욱이 사건 처리 후 우연히 찾은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넘어져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죽기로 결심했던 무명 배우 재성이 목욕탕 키를 바꿔치기 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개봉한 럭키는 약 7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몰이에 성공을 한 영화로 유해진 연기 사상 첫 원탑 코미디의 주연을 맡아 유해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노련한 손놀림과 표정이 영화 속 코믹 포인트로 보입니다. 킬러의 액션을 구사하기 위해 오랜 기간 무술 훈련을 받았다는 유해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럭키. 시청자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맨해튼에서 중국계 여성을 전철 선로로 밀어넣은 41세 용의자 사무엘 정커가 지난달 31일 체포됐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줄어 3주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CEO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난민들에 대한 신속한 노동 허가를 요청한 데 이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이들에 대한 노동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연방재무부가 어제 북한 국적자 42세 전진영 씨와 러시아 국적자인 63세 남성, 단체 한 곳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뉴저지주 사우스 브룬스윅의 카네기 호수에 헬기 한 대가 추락, 유일한 탑승자인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롱아일랜드 코메게 거리에서 SUV가 조깅 중이던 3남매를 덮쳐 장녀인 22살 여성이 숨지고 동생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38세인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불로장생을 연구하는 사우디 단체에 연간 10억 달러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간 투입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지아주에 건설하기로 한 배터리 합작 공장에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해 기존 투자를 합치면 향후 8년간 76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3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